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다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살 빼는 일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겐 평생 노력해야 할 인생 과제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비만 상담을 할 때요, 항상 제일 먼저 강조드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당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저희 의원에도 비만 치료를 위해 방문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좋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사실 고쳐야 할 습관이 정말 많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식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잠도 잘 자야 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빠서 못하니까 일단 약부터 주세요. 큐시미아, 싹센다, 위고비, 디에타민과 같은 다이어트 약들 말이죠. 물론 이 각종 다이어트 약들이요, 살을 빼는 데는 드라마틱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비만 상담 중에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요요가 반복해서 오신 분들에겐 더욱더 강조하는 편이에요. 다이어트 약은요, 정말 이것저것 해서 안 될 때 최대한 늦게 마지막 수단이에요.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 요요가 자주 오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반드시 고쳐야 돼요. 바로 당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당 중독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 최근 의학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은요, 의학적으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탄수화물 자체는요, 절대 악당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등 자연에서 온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중한 영양소예요. 특히나 복합 탄수화물은 장수식단이나 치매 예방식단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핵심 성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형태에 있어요. 식물이 만들어내는 복합 탄수화물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소화기관은 수십만 년에 걸쳐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천천히 소화하고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도록 적응해온 구조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 다 쪼개져서 분해가 끝나 있는 최종 형태의 당을 가공된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바로바로 섭취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설탕과 액상과당이에요. 이런 정제된 단순화된 당류는 긴 소화 과정 없이 순식간에 흡수되고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다 보니 그만큼 우리의 몸은 과도한 자극을 받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과일도 당인데 먹으면 안 되나요? 과일은 조금 달라요. 과일에도 단순당인 과당이 많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당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 성분까지 다른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 덕분에 당의 흡수 속도도 느려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포만감도 같이 주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즉, 과일은 자연이 만들어진 균형 잡힌 당의 공급원이에요. 문제는 과일에서 당만 추출한 과당 시럽이나 설탕 덩어리 가공식품인 거예요. 대개 이런 제품들의 특징은 칼로리만 엄청 높고 좋은 영양가들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들의 진짜 문제는 말이죠, 칼로리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단맛이 입이 즐거운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순간은 즐겁고 행복해요. 뇌에서는요, 도파민과 엔돌핀 같은 쾌락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단맛에 의한 쾌락이 반복되다 보면 뇌는 단맛을 더 자주, 더 강하게 원하게 돼요. 그래서 단맛 있는 음식을 더 찾게 되고, 이 상황이 반복되면 중독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도파민, 그리고 당 중독.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당은 우리 몸이 바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연료예요. 특히 뇌는요, 포도당만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진화적으로도 단맛을 좋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인류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시절, 단맛은 에너지원이 풍부한 안전한 음식이라는 신호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요, 이 좋은 단맛 음식을 찾아서 먹게 하기 위해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머릿속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을 일으키는 기분 좋은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와 보상을 학습하게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런 좋은 일이 또 일어날 거야 하면서 기대를 하게 만드는 물질이죠. 실제로 도파민 분비가 차단된 쥐를 이용한 실험을 해보면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요, 도파민이 없으면 스스로 먹으려 하질 않아요. 심지어 굶어 죽일 때까지도 먹으려는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그때야 만족스럽게 먹죠. 이처럼 이 머릿속의 도파민은요, 행동
행동을 이끌어내는 연료와 같은 존재인데요. 현대인에게 문제는요, 설탕과 액상과당 같은 정제된 당류가 이 도파민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시킨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필요한 만큼만 작동해야 될 도파민 보상체계가 강력한 단맛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점점 무뎌지고 결국에는 더 강한 자극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당 중독 메커니즘입니다. 당 중독이 뇌와 감정, 행동까지 바꾼다. 더 쉬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맛있는 걸 너무 자주 먹으면,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처음에는 그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꾸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더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결국 먹고 또 먹고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까지 오면요, 몸에서도 다양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무기력감과 의욕 상실이에요. 분명히 먹었는데 자꾸 피곤하고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느낌, 그리고 또 만성 피로도 잘 생깁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요, 계속해서 기운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당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중독자처럼 말이죠. 이러한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불안정한 혈당 조절이 있어요. 우리가 정제된 당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작용으로 다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의 변화가 피로, 두통, 불안, 우울감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결국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버려요. 즉, 당 중독은 단순히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 감정, 행동, 뇌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당 중독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다행인 점이 있어요. 이 당 중독은요, 개인차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2주 정도만 잘 조절해도, 2주 정도만 좀 노력해도 단맛에 대한 갈망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당 중독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숨은 당을 찾아내고 줄이셔야 해요.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모르게 섭취하는 당이 정말 많아요. 드레싱, 요거트, 음료수, 커피 믹스에도 설탕이 듬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당 중독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들의 라벨을 꼭 확인해 보세요. 무가당, 무설탕이란 말만 믿지 말고요, 당류 항목을 직접 확인하시고 하루에 첨가된 당이 25g 이하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하기. 정제된 당, 단순당을 끊는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포만감이 떨어져서 더 당을 갈망하게 돼버려요. 더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신에 일부러 현미, 고구마, 콩, 통밀, 빵, 채소류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이 복합 탄수화물들은 먹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서 단 음식에 대한 충동을 자연스럽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입이 심심할 때는 단맛 대신 다른 감각 자극하기. 우리가 배가 고파지고 이 당에 중독돼 있으면 습관적으로 간식을 찾게 돼요.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간식을 먹게 될 수 있어요. 이 대신에 다른 자극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도파민이 분비될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단맛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당 중독 메커니즘과 탈출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가 무너진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단맛과 잠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달콤함은요, 순간이지만 그 대가로 잃게 되는 건강과 에너지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거 의학TV,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